네, 안녕하세요. 박사연입니다. 오늘 이게 아마 어떤 기사냐면요. 예전에 그 땅 막 그 맹지 땅도 막 그 길에서 하신다는 밀지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셨던 분 같기도 하고 경공매나 이런 것들 막 그 땅 투자 얼마 갖고 시작했다 이분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여튼 제목 보고 나서 저도 좀 보는데 평범한 직장인에서 10만 평 땅 부자로 됐다. 그러니까 이분이에요. 뭐 땅만 계속 샀던 분 같은데 근데 월세를 1,000만 원은 기본이래요. 월세가 1,000만 원 땅인데 자 이제는 집 말고 땅 사세요. 자 세금 부담 적은 토지 투자 인기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요 물건이 아니라 땅도 물건이긴 하죠. 근데 건물 형태로 해서 지어진 게 아닌 땅은요 세금 자체를 보유할 때가 진짜 편한 거예요. 자 보세요. 평관 영업소에서 이렇게 올렸다. 자 양도세, 종합소득세 등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진다.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?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잡을 길이 없어요. 토지 투자는 주택 투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. 자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수 이게 안 돼요 사실은요. 그리고 또 이게 옆에 필지하고 바로 옆에 필지하고도 다 달라요. 길 하나 건너는 것도 다르고요. 자 평범한 전은 규제 맞네요. 그분이네요. 자 토지 투자로서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. 당연히 이건 억대는 쉽게 넘어가요.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물건을 한두 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팔거나 수익률 내고 다시 팔아도 억대는 그냥 넘어가거든요. 자 500만 원을 맞네요. 이거 500만 원으로 토지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시작했던 거. 근데 지난 16년 동안 전국에 딱 11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. 당연히 여기저기 계속 사셨죠. 좀 맹지 탈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쭉 다 계속 많더라고요 보니까요. 자 초보 투자자들이 농지중 발급이 300평을 기준으로 한다는 생각인데 한 평이든 만 평이든 땅은 제한 없이 살 수 있다.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. 사람들이요 작게는 못 살 줄 알고 또는 크게는 또 무조건 다 엄청나게 크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. 자 세금 규제도 주택에 비해서 차이롭다. 당연하죠. 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. 근데 이게 가장 큰 난점인 거예요. 황금성이 떨어진다. 뭐냐면요 내가 지금 땅 팔게 해가지고 바로 팔리는 거 그렇게는 아니죠. 하지만 이게 폭발력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였어요. 그래서 느긋하게 하실 수 있고 좀 해놓고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. 자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땅을 잘못 사면 나중에 되팔기 어렵다. 이건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사는 건 돈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. 당연한 얘기죠. 그래서 될 만한 땅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. 무턱대고 막 달려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자 여기 또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.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진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. 당연한 얘기예요. 이것저것을 계속적으로 정확히 잘 봐야 되거든요. 자 장점 같지만 단점 가진다. 단점 같지만 또 장점을 가진다. 이게 장점 같지만 단점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얘기가 역세권이다. 자 역세권들 보면요 자 100m 이내를 땅을 선호하지만 자 우려가 될 경우가 있어요. 초역세권 강제 소용돼 버리면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 거죠. 이 사람 맞아요. 예 뒷모습 딱 보니까 맞아요. 자 단점 같지만 또 장점을 갖고 있는 묘지, 축사, 송정탑 이런 것도 혐오시설이죠. 그런데 이 송정탑 있는 건데 갑자기 지중화돼 버려요.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죠. 자 그런데 땅을 구매할 수 있는 네 가지 루트 있어요.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부동산이요. 근데 토지는 매물 특성상 정보 공유 잘 안 해요. 중개사들도 소극적이에요. 당연하죠.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. 근데 지인 이거는 거의 90% 이상이 그냥 이거 좀 내가 이모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. 예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. 그래서 꼭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좀
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. 현장 답사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자, 경공매. 이 경우도 있어요. 경공매도요.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. 근데 본인들이 이 정보를 잘 아시면 괜찮아요. 그런데 경공매도요. 정말 웃긴 게요. 경매장 그 법원에들 가보시면요. 그 앞에 브로커 애들 있어요. 아, 이거 낙찰 받아드릴게요. 얼마 달라고. 그게 브로커예요. 자, 그래서 경공매 자체를 일단 상대가 먼저 받은 걸 사는 방법들도 있어요. 자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. 여하튼. 자, 금매. 자, 토지 선호하고 있지만, 뭐, 이거는요. 자, 복비를 받고 있어요. 당연히. 근데 이 복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대체로 뭐냐면 인정작업이라고 해요, 이걸. 그러니까 뭐냐면, 그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토지 원주들도 인정작업비라고 해서, 그러니까 입금가 나한테 얼마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때 그 코스트 붙이는 거는 본인이 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들이에요. 그래서 이 가격들일 때 금매들이 확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. 원 가격보다도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이건 초보자들은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이거 내용들 쭉 다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거는 16년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쭉 계속적으로 나오죠. 돈을 벌잖아요. 똑같아요. 제가 왜 저도 매물들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잘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서 꼭 사야 될 곳들은 그 정보들은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별도로 그쪽에서 현장에서 한번 볼까요? 라고 얘기할 때 그 임장을 보고도 동네 여러 군데를 찍고 가서 보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지역 일대들을 개발하는 것들, 궁금해할 만한 것들, 또 정말 될 만한 것들, 뭔가를 찝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반드시 좀 연락을 주시고 현장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전화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? 아이고. 최근에 연락받으셨던 당진에 있는 그 식당에 있던 그분도요, 동생의 아는 지인의 누구 연결을 했대요.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. 저한테 전화하시고 나서 계속 거짓말 하시는 분들 한두 번 본 거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팩트적인 얘기는 있겠죠. 여하튼 믿고 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딱 집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연락을 주시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임장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